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안 열리거나 하는 이슈가 없습니다. 1세대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간 제품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 딱 필요한 정도의 빛만을 제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오늘 시공해볼 제품은 오토도어 핸들인데요. 자, 이 제품은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왜 비어 있냐면 순정 도어 캐치를 이식을 해서 사용하는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제품을 부르길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2세대라고 부르냐면 이 제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정 핸들 뒤에 장착이 되어서 순정 핸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이 뭐였냐면 첫째로는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조금 치명적이었던 단점은 뭐냐면 겨울철에 야외 주차를 조금 오래 해놓으면 이 액추에이터가 순정 도어 캐치를 제대로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정 도어 캐치 자체를 이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오토도어 핸들 7세대의 각도만큼 캐치가 팝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팝업을 시켜줄 수 있는 부품이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고 해서 안 열리거나 하는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순정 도어 캐치를 집어넣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시공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공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제품 바로 한번 설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구성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구성을 살펴보시면 오토도어 핸들 7세대와 한 90% 정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순정 도어 핸들을 잡아주는 철 핀이고요. 그 다음에 도어 핸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스프링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여기 도어 캐치 이식할 때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앞에 흰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도어 캐치를 팝업을 시켜주기도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은은하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캐치가 딱 팝업 됐을 때 그 위치가 어디인지, 특히나 언제냐면 가로등이 없는 그런 골목 같은 데나 좀 어두운 데 주차를 해 놓으셨을 때 이 불이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핸들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고, 둘째로는 7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캐치가 어찌됐든 순정 캐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그립감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얘는 순정 캐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그립감까지 보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등을 통해서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적당량의 빛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제품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공해볼 제품도 저희 제휴업체인 티슬릭스 제품이고요. 기존의 7세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정 도어 캐치를 활용하는 그런 오토도어 핸들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거의 전국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품 오늘 장착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공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도어 트림부터 탈거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이런 얇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 도어 레치를 먼저 걸어주세요. 왜냐면 창문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어주시면 창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반사판을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판 안에 볼트가 있기 때문에 반사판 조심스럽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들을 잡고 있는 T30 볼트 3개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림을 탈거하기 위해서 이런 얇은 헤라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트림의 키들이 다 빠졌으면 위로 그대로 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와 다르게 이렇게 메인 하네스가 있습니다. 이 하네스만 탈거를 해주면 이 트림이 탈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하네스를 탈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상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비상 개폐 와이어, 이게 도어 트림 쪽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빼주시면 이 트림만 쏙 탈거가 됩니다. 이 트림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마스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스킹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창문을 탈거할 때와 조립할 때 같은 위치에서 쳐다봐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눈썹 몰딩부터 키들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고무 마개들을 탈거를 해줄 건데 여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요 고무마개만 빼고 나머지는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메인 하네스, 케이블이랑 메인 하네스를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문 모터 케이블 탈거해 주겠습니다. 탈거를 해주시고 이 하네스 따라서 쭉쭉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문 볼트들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레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위치가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 잡고 있는 볼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공구로 최초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을 갖다 대주세요. 창문 잡고 있는 볼트는 13mm 육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엔드 패널 볼트들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육각 8mm, 이 은색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볼트는 5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눈썹 몰딩을 빼고 창문을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엔드 패널 탈거를 해줄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엔드 패널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차량은 이렇게 양쪽에서 고리형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쪽부터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스피커 있는 쪽을 살살 들어주시면 이렇게 엔드 패널이 살짝 들리고요. 여기를 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반대쪽으로 밀어주면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주셔야 이 키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창문 레일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을 살짝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풀어줘야지 도어 핸들이 조금 더 편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10mm 볼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레일을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 한쪽으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하나 묶어주시면 이 레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오토도어 핸들 안쪽에 순정 케이블을 탈거를 해줄 겁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얘는 주니퍼와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 핀을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핀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아래로 제끼시면 이런 식으로 핸들은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치에 시그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흰색 키가 보일 거예요. 얘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눌러서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됩니다. 이제 도어 핸들을 잡고 있는 볼트 3개를 풀어준 다음에 도어 핸들을 탈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 들어가서 볼트를 풀어줄 겁니다. 이제 도어 핸들을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순정 도어 핸들이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제품은 이 순정 핸들을 이식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순정 도어 캐치에서 오토도어 핸들 순정형 2세대로 제품을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캐치를 이동을 시켜줄 건데 먼저 이 도어 캐치를 탈거를 해야겠죠. 이 도어 캐치를 탈거하는 방법은 이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도어 캐치를 잡고 있는 철 심이 있습니다. 이 심을 빼줘야 되는데 이 심은 이 밑에 쪽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손으로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망치를 이용해 줄 겁니다. 망치를 이용해 줄 거고 심을 빼기 전에 도어 캐치 가이드 먼저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탈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시그널을 보내는 커넥터도 같이 탈거를 해주세요. 네, 얘는 한쪽으로 빼서 치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손잡이를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하게 갖다 대고 네, 이런 식으로 심이 나오고요. 심은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스프링이랑 플라스틱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 캐치를 조심스럽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도어 캐치가 탈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을 그대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방향의 스프링을 동일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스프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스프링 치우고요. 이렇게 이대로 이 위아래 보면 스프링이 걸리는 턱이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을 맞춰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에 그대로 이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이 홈과 이 안쪽에 스프링 끝단이 들어간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잘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주시면 철심이 이쪽에서 맞게끔 이렇게 구멍이 쭉 뚫린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같이 동봉되어 있던 이 철심을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잘 안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는 또 망치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기존에 뺐던 순정심이 여기 딱 맞습니다. 맞춰서 네,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철심이 어느 정도 보여야지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캐치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질감 없이 이물감 없이 이렇게 캐치가 움직여야 정상적으로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시그널 커넥터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까 가이드 뺀 거 있죠? 가이드를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하이랜드의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니퍼를 가지고 끝에 쪽을 살짝 잡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자를 때 펑 하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손이나 발로 가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가이드를 이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오토도어 핸들 차량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어 핸들을 차량에 장착을 해줄 건데 안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 기억나시죠? 이 케이블을 껴주시고 그 다음 장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을 해줄 건데 얘는 아무래도 순정 도어 캐치라 여기 비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으실 때 조심해서 기스나지 않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이제 커넥터들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선 정리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 정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니퍼 차량에서 연결했던 방식과 동일하거든요. 레치에서 나오는 전원에서 Y잭으로 따서 레치에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어 핸들 쪽으로 하나 연결해 주시면은 이 도어 핸들 쪽에 오토도어 핸들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앞에 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 조립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케이블 타입부터 자르고 또 레일부터 원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터들까지 자리를 다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몰딩까지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킹에 맞춰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창문 볼트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릴로 대략적인 위치만 맞춰주시고요. 반드시 조이는 건 수공구로 조여주세요. 네, 이렇게 위치를 다 맞췄으면 마스킹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뺐던 고무마개들 장착해주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까지 장착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이 비상개폐 와이어부터 연결을 해줄 건데 이 비상개폐 와이어는 이 스펀지 뒤로 가서 이렇게 하네스 뒤로 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 망치형 와이어부터 껴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제껴보시면 와이어가 들어가는 홈들이 있어요. 그 홈들에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줄 내려서 메인 하네스 커넥터 연결해주면 장착은 끝이 납니다. 이 빨간 핀까지 똑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드시 트림 장착하기 전에 창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시 걸리는 건 없는지 테스트를 해주세요. 네, 이물감 없이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이 메인 커넥터까지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트림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이렇게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트림들을 잡고 있는 키들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한 2개 정도만 조여주신 다음에 창문 단차가 맞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트림들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트위터도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아까 트림들을 잡고 있던 T30 볼트들 조여주고 반사판도 껴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 장착이 완료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제품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세대 제품과 마찬가지로 앞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한 뒤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핸들이 들어갈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래도 도어 캐치가 순정 제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순정 캐치를 잡았을 때 그 단단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 딱 필요한 정도의 빛만을 제공을 합니다. 7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LED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화려한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은한 빛 때문에도 이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을 좋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입 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어 핸들을 약간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종 망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설치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오토도어 핸들이 구현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1세대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간 제품이기 때문에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제품 망설임 없이 장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